안녕하세요. 해외 주식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싶은 해주린 EMC 박하윤입니다. 해외 주식 스텝 바이 스텝 심화 과정. 지난 시간에서는 장기 투자자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2편에서 다뤘던 정보 수집 과정 중 가장 중요한 애널리스트 분석 보고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스텝으로 바로 가볼까요? 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정보 수집하는 과정 중에서 애널리스트 분석 보고서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우리가 주식을 좀 한다 이런 소리를 들으려면 이런 분석 보고서를 꾸준히 정독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런 애널리스트 분석 보고서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난 스텝 바이 스텝 2편에서는 애널리스트 분석 보고서를 볼 때 그 작성 이유나 배경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실적 관련 자료나 이슈 관련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맞아요. 지난번에 역지사지로 이해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잖아요. 네, 그때 말씀드릴 때는 이제 주식 초보자 해주린이들 네. 입장에서 명료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간단하게 좀 설명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정도를 이번 시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실적이나 이슈 관련 자료를 좀 보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투자 분석 자료, 그다음에 경제 분석 자료, 그다음에 자산 배분 관련 자료를 조금 더 설명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럼 먼저 실적이나 이슈 관련한 자료 보는 법부터 알아볼까요? 네, 먼저 실적 관련된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실적 발표는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게 대부분 네. 기업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기라고 알면은 이제 3월, 6월, 9월, 12월 이때가 이제 발표 시점이 될 거고요. 간혹가다 이제 해외 기업 중에서는 2월, 5월, 8월, 11월 이 분기로 해서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도 있다는 거를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IT 기술이 발달하고 그다음에 ERP라는 게 이제 발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월 말이 딱 지나서 한 보름 내에는 대부분의 주요 기업들은 실적 발표가 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든 기업의 리포트를 살펴보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난 유튜브 3편에 말씀드렸던 네. 풀링하기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 당시에 풀링해 놨던 기업들의 실적을 중심으로 보면 됩니다. 그 당시에 풀링할 때의 근거, 즉 투자 포인트들을 기록해 놨을 텐데 투자 포인트들이 이번 실적에서 크게 벗어났는지 아니면 그게 유지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면서 향후 투자 판단을 하는데 적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적 관련 자료를 또 두 가지로 또 구분을 해보면요. 네. 프리뷰 자료라는 게 있고 리뷰 자료가 있습니다. 프리뷰 자료라는 거는 실적 발표가 나기 전에 그 이번에 나올 실적에 대한 예상을 하는 게 프리뷰 자료고요. 이제 리뷰 자료는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이 실적에 대한 해석과 향후 전망을 기술하는 자료를 리뷰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프리뷰 자료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이냐가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될 텐데요. 장기 투자자라면은 자기가 이것도 투자 포인트로 잡아놨던 부분들이 변동이 있을 것이냐 아닐 것이냐를 또 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일시적으로 실적이 좀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면은 이 종목을 약간 비중 조절을 좀 해서 대응을 해놨다가 주가가 실제로 좀 밀렸을 때 살 수 있는 근거로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리뷰 자료는 그런 식으로 미리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근거로서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면 이제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익한 자료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프리뷰 자료가 아닌 리뷰 자료는 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네, 그 리뷰 자료라는 거는 이제 실적이 이미 발표가 된 이후에 이제 거기에 대한 해석, 그 다음에 그거를 근거로 해서 향후 전망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자기가 기존에 잡았던 투자 포인트에 크게 어긋났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기회로 볼 수 있고요. 실적 리뷰 자료에서 향후 전망치가 변했다고 한다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투자 판단을 다시 하면 될 겁니다. 실적이 발표되는 과정에서 CEO나 CFO들이 중요한 발언들을 합니다. 향후 회사의 비전이라든지 향후 회사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데요. 그런 것들도 향후 이제 장기 투자자 입장이라면은 장기적인 비전, 뭐 장기적인 실적 이런 거에 좀 판단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주가는 기업의 미래 성장성에 따라 주가 변동이 큰 만큼 과거의 실적보다는 미래 사업이나 비전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외에 또 짚어볼 만한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리뷰 자료를 통해서 이제 중요한 거는 기업의 경쟁력이 얼마나 유지가 되는지, 위협하는 회사가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네. 같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 기업이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거나 이런 변화가 있었을 때는 그러면은 그 점유율을 누가 쫓아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계기로 활용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사에 따라서 주가 변동도 굉장히 심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경쟁사가 어느 위치에 있고 어떤 일을 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슈 관련 자료도 실적 발표 자료를 보는 관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슈가 발표됐을 때 주가에 변동을 줄 수 있지만은 그 실질적으로 자기가 그 처음에 설정했던 투자 포인트에서 크게 변화가 있는지, 앞으로 이 기업이 그 이슈에 따라서 크게 뭐 실적이 변동한다든지 비전이 변동한다든지 이런 사태가 나는지, 그러한 이제 변화가 있을 때는 또다시 이제 투자의 의견이라든지 투자의 비중, 투자 자금 회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투자 분석 자료, 경제 분석 자료, 자산 배분 관련 자료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료의 특징은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탑다운 스타일의 분석 자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탑다운이라고 하면 지난번에 배웠던 바텀업과는 조금 다른 방식인가요? 탑다운 방식과 바텀업 방식은 서로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텀업 방식은 이제 개별 작은 것부터 점차적으로 넓혀가면서 이제 투자 대상을 고르는 뭐 그런 분석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탑다운 방식은 큰 거, 경제 환경이나 네. 이런 것부터 들어가서 점차적으로 투자 대상으로 좁혀가는 분석 방법을 이제 탑다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서는 투자 종목을 선정할 때 1등 기업을 찾는 이 바텀업 방식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탑다운 방식은 어떻게 좋은 건지. 바텀업 방식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기업을 고르는 게 맞는 투자 방법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탑다운 방식을 여기에 접목을 시켜서 이를테면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을 탑다운 방식으로 찾는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경기 상황에 맞춰서 어떤 카테고리가 잘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고르고 거기서 바텀업 방식으로 1등 경쟁력 있는 기업을 고르는 이런 방법들 절충해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탑다운이 좋냐, 바텀업이 좋냐 이렇게 우열을 가리기보다는 이거를 자신만의 분석 방법으로 기준을 세워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투자에는 정답은 없는 거고요. 네.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탑다운의 자료는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투자 전략 자료, 경제 분석 자료, 자산 배분 자료 이렇게 세 개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용어들이 다 비슷해가지고 네. 우리 해주린이 분들이 굉장히 헷갈리실 것 같은데 그럼 먼저 투자 전략 자료부터 조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로 주식 시장이나 채권 시장과 같이 어떤 특정 시장의 투자 전략을 분석하는 자료를 이제 전략 자료라고 보통 하고요. 각 증권사마다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견해의 자료들이 시장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해주린 입장에서는 어느 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지만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 꾸준히 읽어보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경제 분석 자료는 뭘까요? 좀 투자 전략 자료하고 조금 헷갈리는데요. 이 경제 분석 자료는 투자 전략 자료의 배경이 되는 자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쉽게 네. 말씀드리면은 발생한 경제 현상, 그다음에 물가가 올랐다, 물가가 떨어졌다, 투자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배경이 되는 자료들을 읽어보는 거고요. 이거를 기초로 해서 투자 전략 자료가 나오고 가끔 이제 증권사별로는 경제 분석 자료와 투자 전략 자료가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가 또 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분류하기보다는 서로 연관성이 상당히 있는 자료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자산 배분 관련 자료는 무엇일까요? 네, 자산 배분 관련 자료는 투자 전략 자료가 모여 있는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투자 전략 자료는 한 시장을 분석한 거고요. 네. 자산 배분 전략은 각종의 우리가 투자 대상이 되는 자산의 비중을 갖고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세하게 자산 배분하는 과정들이 설명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고
결론이 주로 선명하게 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을 위주로 보는 거고요. 분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들을 써서 이 자료를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를 이제 우리가 일명 매크로 자료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거는 이제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그런 자료라고 할 수 있어서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를 자료를 시장의 방향이 자기가 보는 방향과 맞는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경제지표가 발생됐을 때 시장의 반응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A라는 경제지표가 나왔는데 시장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 경제나 시장은 한 가지 변수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고 여러 변수가 얽혀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투자하는 해주린 입장에서는 경제지표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고 전체적인 큰 그림이 바뀌었는지 변하고 있는지 방향을 잡는 자료로서 활용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널리스트 분석 보고서는 거의 매일 발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루에도 여러 증권사에서 매일 나온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자료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이제 저희 미래에셋증권 사이트에 오셔서 자료를 많이 활용해서 매일매일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장기 투자자로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텝 6. 애널리스트 분석 보고서를 이용하는 방법. 분석 보고서를 살펴볼 때는 분기 단위 실적 보고서나 이슈 관련 리포트를 꾸준히 정독하자. 실적 관련 자료는 프리뷰형과 리뷰형 자료의 성향을 파악하고 투자 정보로 활용하자. 실제 발표된 실적보다는 향후 사업 계획 및 비전, 실적에 대한 목표치 전망을 참고하자. 경제, 투자 전략, 자산 배분 관련 자료는 흔히 매크로 자료라고 하며 탑다운 방식이라고 부른다. 탑다운 스타일은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란 의미로 즉 글로벌 경제 환경, 산업별 사이클 등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개별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러한 종류의 매크로 자료들은 개별 종목 평가보다는 시장 전체의 방향을 가늠해 보는데 보다 적합하다. 네, 상무님 다음 스텝에서는 어떤 걸 배워볼까요? 네, 다음 편에서는 투자 종목을 선별하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해외 주식 스텝 바이 스텝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